아유, 참 슬픕니다. 어쨌든 슬퍼요.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총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그 김상욱 의원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김상욱 의원. 네, 계속 김상욱 의원 좀 손 좀 잡아주세요 이런 글도 계속해서 올려주셨는데 어제 그 김대식 의원, 네, 네. 원내 수석 대변인 이분이 저는 이 워딩 이거 뭐지 했어요. 네. 우리가 전두환 주추종 세력이냐, 우리가 히틀러고 김상욱은 유대인이냐 이런 걸도 얘기를 하셨던데, 이야 이거는 뭐지 싶었어요. 김상욱 의원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네. 어저께 의총을 할 때 조경태 의원은 앉아 있다가 3시간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단 당연히 나와버렸대요. 네. 뭐 뻔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탄핵 의원이 나와서 이제 뭐 탄핵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 모양이에요. 뭐 그도 그러겠죠. 한동훈 대표 쫓아날 때 보니까 그 의총에서 뭐 물병 던지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온갖 욕설 쏟아내고 뭐 그랬으니까 인민 뭐, 재판. 네. 네, 김상욱 의원은 뭐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근데 김상욱 의원 지난번에 다른 방송국에서 만났더니 저 보자마자 막 진짜 형님 저 너무 요새 힘들어요. 아 얼마나 서러울까요. 거의 울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김상욱 의원이 진짜 왕따당하고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초청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계속 여러분들 네, 의견 주시는 게 초대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냐면 초대를 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여기 오셔야 네. 우와 내 마음 아는 사람 여기 다 있네. 그러니까 진짜 위로 많이 받을 것 같고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김상욱 의원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를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께서 오셔갖고 김상욱 의원 힘 좀 많이 주셔야 돼요. 네. 왜 성경에도 나오지만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보기에는 김상욱 의원 그게 무슨 틀린 얘기였습니까? 거기다 대고서 그렇게 막 선배들 아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왕따를 놓고 공격을 하고 네.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하이파이브 계속 주시잖아요. 빨리 초대해달라는 의지가 여러분 확실히 보이네요. 네, 네, 우리 전 최고위원님께서 한번 그러니까요. 섭외를 같이 한번 나오세요, 같이. 예, 그래서 같이 제가 나오는 날 김상욱 의원 맞은편에다 놓고 그 얘기도 좀 듣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김상욱 의원한테 얘기도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때 당내 상황이 어떤지 좀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뭐 여러분들께서 힘내라고 저렇게 그냥.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 많이 주실 분이시라서 저희가 꼭 초대하고 싶고 뭐 같이 한번 출연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조만간 한번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네. 이 지금의 사태가 나중에 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네. 이게 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요. 책으로도 쓰여지고 그러니까요. 드라마라도 시리즈 나오고 근데 하도 이거 너무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서 별게 다 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관계가 돼 있죠. 네. 거기 뭐 비서실 사람들 다 있죠. 거기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분이 또 관계가 돼 있죠. 그렇죠. 그 부인의 밑에 있는 여러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뭐 여사 라인이라는 사람들 네. 다 있죠. 네. 거기다가 또 여기에 맞서 싸웠던 그 한동훈 대표라는 그런 여당의 대표가 있죠. 네. 군이 등장하고 네. 그다음에 경찰도 등장하고 국회의원들 등장하고 이런 너무너무 진짜 넷플릭스 드라마 어떤 드라마보다도 네. 더 정말 다이나믹한 사실은 이거 있는 거 모든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드라마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리고 지금 네. 이제 여기서 그 벌어지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충돌과 충돌 그렇죠? 네. 여기서 무슨 다른 미국의 웃긴 게 또 뭐냐면요. 제가 미국에서 워싱턴 특파원에서 좀 아는데 미국은요 전직 의원들이나 그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만두잖아요. 네. 뭐가 되는지 알아요? 혹시 L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 로비스트? 로비스트. 그래요? Got it. 오. 그 사람들이 다 로비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대부분 다 로비스트가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예를 들면 국회 우리나라 같은데 이제 취임식 같은 거 오잖아요. 네네. 그럼 딱 와서 막 여기 의원들 만나면서 혹은 이제 여기 이제 좀 어떤 사람들 만나면서 막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선전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어쨌든 이렇게 외국 애들까지 다 등장하고 뭐 이런 거니까 이걸로 드라마를 만들면 제가 보기에 넷플릭스에서 네. 그거 한번 만들까 진짜. 아니 아까 누가 그 글 주셨는데 넷플릭스에서 세계 1위 무조건 찍는다. 세계 1위 제가 보기에는 오징어 게임 못지않은 신기록을 세운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때 내부 얘기를 쫙 봤기 때문에 그 내부 얘기를 봤기 때문에 저도 아마 조금 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일단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의 역할은 일단 훤칠하고 잘생긴 배우가 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제가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아 그것도 너무 좋죠. 하지만 우리가 정계의 보물을 연예계에 뺏길 수 없다. 연예계에 뺏기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좀 재밌는 게 그렇게 되면 저는 김상욱 의원은 어떻게 그려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 김상욱 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여러 의원들의 모습들이 다 거기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자기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든 자기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고 살려고 그럼요. 보수가 뭡니까? 보수는 명예예요. 보수는 그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 프라이드, 언어, 인테그리티 뭐 이런 게 다 보수의 그런 그 정체성인데 그렇죠. 그런 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김상욱 의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만 네. 김상욱 의원 지금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5년 뒤 10년 뒤 네. 그리고 20년 뒤에 김상욱은 우리가 만드는 그 드라마에서 이 역사의 드라마에서 아마 무지하게 멋진 사람으로 맞아요. 그려질 네. 것이다. 지금도 사실은 멋있어요. 지금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 그 혼자 1인 시위 했을 때, 그죠? 그 장면, 그리고 빨간 목도리 이제 한동훈 대표가 둘러주었던 그 장면, 저는 그 장면 너무너무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멋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네요. 저번에 저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아저씨는 이 상황이 좋냐 그러는데 좋지 않아요. 이 상황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그 국가 자체가 정말 한 달 넘게 온 나라에 전 세계에 지금 망신 떨고 있는데 이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뭐가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서 안 나오시고 그다음에 경호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그걸 또 잡겠다고 공수처에서 뭐 그 공조본에서 들어가겠다고 이게 사실은 다 말 안 되는 소리예요. 둘 다 욕먹을 수밖에 없는 소리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좋아하십니까? 아유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좋아하지 않고 근데 이제 김상욱 의원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웃어서 그런 모양인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마음은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 이제 헌재 재판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재판부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을 뭐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만장일치로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자 어때요? 이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 얘기는요 네. 다가올 탄핵에 대한 어떤 전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헌법재판관들이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단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정계선 그 재판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 빼고 나머지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네. 추천한 그런 헌법재판관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조한창 재판관이죠 그분이 네. 그다음에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추천한 분이어서 네, 그렇죠. 이분이 주심 재판관이고 굉장히 그 보수적인 분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정평이 나 있죠. 보면은 두 분 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니다.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서 이분들께서 내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 정계선 씨 이거 안 돼라고 그 대통령 측에서 보냈는데 곧바로 나머지 8명 중에서 그분을 빼고 7명 모두가 기각 이렇게 해갖고 내보내 버렸으니까 속도도 빨랐어요,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그 헌법 질서가 중단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예측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로는 보여진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 체포에 대한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속보가 떴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내일 새벽 5시에 체포할 것으로 지금 유력해 보인다. 뭐 이런 단독 기사가 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에 앞서서 오늘 아침이었죠. 오늘 아침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호소문을 발표를 하면서 내일이 디데이다라는 것을 어쨌든 그 전문에서 암시를 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그 호소문의 요지는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 좀 보장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뭐 그 역시도 보면서 아 정말 체포가 거의 다다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잠깐만요. 근데 네. 야, 우리가 2천 몇 명이 이제 시청 중이신데 좋아요가 1,600이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보면 그러니까 이 방송 보는 대다수는 그냥 일단 다 좋은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 일단 내일 새벽 5시가 유력하다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경찰을 좀 취재를 해본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진압을 들어갈 때 그때가 이제 아무래도 시위대가 제일 그러니까 지지 반대 시위대가 그 앞에 있는데 네. 제일 지칠 때가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사람도 밤을 새고 그러면 빠지니까 인원이 제일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네. 그랬을 때 이제 경찰 병력이 들어가서 일단 그 진입 루트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마 그렇게 되면 차로 쫙 밀어서 그 시비대 이렇게 밀어내고 그다음에 진입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이제 원래대로 FM이죠. 그게 필드 매뉴얼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따지면 새벽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뭐 그냥 추정이지만 네. 당연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가게 되면 전 사실은 이런 사태가 아니고 그저 대통령께서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정말로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거 우리랑 미리 상의된 내용 아니야라고 선긋기를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요. 이게 정진석 비서실장 호소문을 보면 네. 그게 또 호소문이잖아요. 네, 이름도 호소문. 네, 근데 입장 그걸 발표도 보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앞에서는 시위대가 지지 시위대가 또 있고 그다음에 경호처 직원들이 철옹성처럼 뭐 이렇게 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쪽은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 지금 대통령의 처지가 고성 낙일이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근데 고성 낙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외로운 성에 해가 지는구나. 네. 뭐 이 분위기 자체가 정말 쓸쓸하고 적막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주변에 이제 그 공격해오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이 성이 함락되기 전에 어떤 그런 쓸쓸한 분위기를 나타내잖아요.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네. 이게 보니까 대통령 그 지금 저 정진석 실장이 말씀 좀 뭐요? 제가 메시지는 한 번에 한번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저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야 이게 저 비서실장이 굉장히 그 고민을 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경호원들 중에서도 동요를 하잖아요. 그건 동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기 남편이나 혹은 자기 아내가 경호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야, 뭐 유혈 사태 날 수 있어? 그럼 이거 가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너무 무섭죠. 사실 너무 무섭고 너무 걱정되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만약에 아니 뭐 당신 거기 막다가 체포될 수도 있어. 그리고 체포되면은 연금이고 뭐고 완전히 다 못 받고 실형 뭐 집행유예를 받든 뭘 받든 처벌받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 그렇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 이게 경호원이든 뭐든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생활인이고. 생활인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또 뭐 멋있게 대통령이 막 누가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몸으로 막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뭐 순직을 하거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게 아닌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아이고, 그 참. 좀
말로 하기 민망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심리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만감이 교차할 것 같고 사실 뭐 이런 거죠. 경호라는 일이 뭐 모든 자신의 그 일 자기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객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정말 뭐 북한하고 혹은 뭐 어떤 치안하고 뭐 그러한 관계에서 내가 싸우다 막은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반 이상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방어를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되게 많은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많은 생각. 그저 경호원들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윤 대통령 사병이 아니지 않느냐. 아, 그렇죠. 우리는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그 방어를 해드려야 되고 경호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왜 정치적인 이슈로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 때문에 상당한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게 분명한 거죠. 근데 그 조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주 튼튼한 상명하복의 조직이어서 네.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던 건데 얘를 지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지시하면 나는 못 따라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나는 휴가 내겠다. 30일 휴가 내겠다. 부서장들이 야 니들 그렇게 괴로우면 휴가 내서 가. 그것도 아니면 좋은 방법이에요. 심지어는 뭐 사직서를 쓰겠다. 사직서도 참 슬프긴 한데. 예, 어쨌든. 그다음에 나 이거 일단 좀 뭐죠? 잠깐 쉬는 거 있잖아요. 네, 병가 뭐 이런 걸 내겠다. 이런 네.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경호처에 있는 그런 그 분들이 얼마나 괴로울지 그리고 이분들이 더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보다 더 두려운 이슈가 있나요? 그게 그거래요. 경호처를 없애버리겠다. 민주당이 얘기했죠.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면은 아니 우리가 자기 조직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다니던 어떤 예를 들면 제가 다녔던 무슨 신문사가 갑자기 없어 버리는가. 그건 너무 불안하네. 이렇게 되면 네. 마치 뿌리가 이렇게 휙 뽑혀버리는 듯한 사람이라는 게 다 그 조직이 계속 유지되면서 후배들도 나오고 나중에 후배들하고도 뭐 막걸리도 한잔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히 불명예스러운 이유로 조직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 이러면 이거 진짜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사실은 군인들, 그러니까 계엄 군인들의 수장들을 보면 그들이 이제 조사받고 구속 기소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모든 증언들을 대통령은 성급기하고 있어요. 나 그런 적 없다. 그럼 이거는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충성을 다한 나의 보스는 내가 시킨 적 없다라고 성급기를 해버린다? 이것도 좀 사실은 마음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열받는 대목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나는 지시받고 했는데 갑자기 위에서 난 그런 지시한 적이 없어. 그럼 나는 뭐 미쳤다고 내가 그런 짓을 했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절을 방어하는 외곽 그룹 있잖아요. 군도 등을 돌렸고 경찰도 등을 돌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게 이분들이 열받는 거야. 아니 우리 보스들이 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고 안가로 오라고 그래갖고 지시받고 그렇죠. 쪽지로 써서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명령을 따랐는데 네. 그 사람들은 그게 좋아서 따랐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랐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 대통령이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순결. 네.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야 우리 보스는 완전히 대통령 지시받고 나서 완전히 바보가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맞네. 이거 그래서 지금 군과 경찰이 다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거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문제는 없죠. 뭐냐면요. 지금 이제 용산에서 이제 관저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네. 제가 좀 답답한 게 모든 대한민국의 조직을 다 적이라고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분들 선관위는 이거 부정선거한 놈들이니까 나쁜 놈들이야. 그다음에 이거 헌법재판소 네. 이거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니까 나쁜 놈들이야. 그다음에 야 니들 군 대통령 안 막아줘? 나쁜 놈들이야. 그다음에 경찰 니들도 배신자야. 뭐 그다음에 언론 조중동 얘네들 불매운동해야 돼. 이 자식 나쁜 놈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내 편 아니면 다 나쁜 놈. 이거는 민주당인데. 아니 그러면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고. 도대체가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제대로 남아라는 기관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경호처? 경호처도 지금 흔들리고 있으면 거기도 적인가요? 그러겠죠 또. 그리고 심지어는 뭐 권성동 그다음에 권영세도 얘들도 나쁜 애들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야말로 이런 걸 극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극우.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기들 외에 나머지는 네. 전부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끊임없이 자기들 내부에서 또 분파가 생겨. 그래서 또 자기들 내부에서 누구를 공격을 해. 네. 이게 네, 이건 마녀 사냥이죠. 마녀 사냥을 또 자기들끼리 막 하고 아이고. 싸움박질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기관이 있는 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저기서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한남동에서 시위하는 분들 욕하지 말자.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대통령이 나와달라고 그러니까 나왔죠. 그리고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좀 더 객관적인 상황을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을 위해서 뭐 무언가 행동한다라는 건 사실 저는 어떤 이유에선 조금 존중을 하고 그렇죠. 싶긴 해요. 네. 근데 하지만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상황을 좀 명확하고 좀 우리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